아빠의 목이 잘린 채로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복수심으로 물든 피처럼 끈적거렸고 엄마의 비명은 내 귓가에 달콤한 메아리로 울렸다. 내가 어떻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내가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원망을 한 방에 녹여버리는 마법의 주문 같았다. 형의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무릎 꿇고 내 발밑에 엎드린 그날 나는 칼을 들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의 은행 계좌를 털어치우는 버튼을 눌렀다. 이게 내 놈들이 내 인생을 훔친 대가야. 이 형의 유골함을 발로 차며 중얼거린 그 말은 가족의 피를 대신한 내 새로운 피의 맹세였다. 그리고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헐떡이는 아빠를 내려다보며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애원해봐. 이제야 내 놈들의 차례지. 그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피로 물든 가족의 끝자락에서.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특히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한강은 물결처럼 출렁이는 도시의 야망을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자랐다. 아니, 자랐다고 말하기엔 너무 가혹한 기억들 뿐이었다. 이름은 지은. 32살, 이제는 변호사로 성공한 몸이지만 그 성공은 피로 물든 발자국으로 쌓아 올린 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형의 그늘 아래서 숨 쉬었다. 형은 태민. 5살 차이로 태어났지만 우리 집안의 태양이었다. 게으른 녀석. 학교 성적은 바닥을 기었고 대학은 돈으로 겨우 끼워 넣었지만 부모님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태민이는 창의력이 있어? 내처럼 뻔한 공부만 하는 애가 아니야. 엄마의 그 말은 매일 내 가슴을 쑤셔댔다. 나는 공부벌레였다.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 밤을 새우며 책을 파고들었지만 그건 부모님의 칭찬이 아니라 의무였다. 고등학교 때 나는 전국 모의고사 1등을 했다. 그런데 부모님은 태민이가 피아노 대회에서 3등했어. 우리 아들 최고지 하며 집안을 들썩였다. 형의 피아노. 그건 한 달 만에 포기한 취미였다. 나는 그날 밤 방에서 울음을 삼키며 맹세했다. 언젠가 내가 빛날 거야? 너희가 무릎 꿇게 할 거야. 하지만 그 맹세는 아직 먼 미래의 환상일 뿐이었다. 대학 시절 나는 장학금을 받으며 법대를 졸업했다. 인턴십을 거쳐 대형 로펌에 들어갔고 첫 케이스에서 승소하며 이름을 날렸다. 그런데 집에 전화가 왔다. 지은아, 태민이가 사업을 시작할 거래. 내가 좀 도와줘. 아빠의 목소리는 늘 그랬다. 명령 줘. 형의 사업. 카페 하나 차리는 게 전부였다. 돈은 당연히 내 장학금 일부와 부모님의 저축. 형은 리더십이 있어. 내가 법률 지식으로 백업해주면 완벽할 거야.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아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형의 카페는 개업석 달 만에 적자에 빠졌다. 손님은 없었고 직원은 도망쳤다. 형은 눈이 없었어 하며 술에 취해 울었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내가 제대로 조언 안 했어? 로펌에서 바빠서 형을 방치한 거 아니야. 그날 나는 로펌에서 사표를 냈다. 가족 사업을 도와야 해요. 상사가 말렸다. 지은 씨, 당신은 스타 변호사예요. 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이 제일이니까요. 속으로는 피를 토했다. 그 후 5년. 나는 형의 사업을 살려보려 애썼다. 법률 자문, 투자 유치, 심지어 내 연봉을 쏟아부었다.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지만 그건 내 피땀이었다. 형은 매일 클럽에서 놀다 늦잠 자고 직원들에게 소리치며 보스 행세를 했다. 부모님은 태민이가 성공했어. 지은 덕분이야 하며 형을 치켜 세웠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한마디가 전부.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왔다. 형의 카페 체인에 세금 누락과 횡령 의혹이 터졌다. 감사 결과 형이 회계 장부를 조작한 게 드러났다.
수억 원의 빚. 나는 급히 로펌으로 복귀해 변호를 맡았지만 이미 늦었다. 형은 검찰에 끌려갔고 나는 피고의 동생으로서 로펌에서 쫓겨났다. 가족 스캔들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도망가요. 파트너의 차가운 말.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형을 안고 울었다. 태민아, 내가 왜 그랬어?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어. 나를 본 순간 엄마가 소리쳤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형을 제대로 안 챙겼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경력,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난 게 형의 탓이 아니라?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형이 감옥에 갇힌 후 부모님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돌아와. 태민이가 반성 중이야.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은밀히 움직였다. 형의 옛 동업자들을 만나 증언을 모았다. 그들은 형의 횡령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쓰지 않았다. 아직. 시간이 흘렀다. 나는 작은 로펌을 차렸다. 김지은 법률 사무소. 클라이언트를 모으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다. 성공이 왔다. 중소기업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런데 부모님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태민이가 출소했어. 내 도움을 청해 이 출소. 형은 2년 만에 나왔다. 돈으로 감형된 거였다. 부모님의 돈. 내 돈일 터.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도울 수 없어요. 엄마의 울음소리. 내 오빠잖아. 피를 나눈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내게 독이었다. 그러나 복수는 서두를 게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형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 걸 알았을 때 이번엔 부동산. 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나는 그 은행 기록을 훔쳐봤다. 불법. 물론. 하지만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하다. 어느 비 오는 밤, 형이 내 사무소로 왔다. 동생아, 형 도와줘. 이번엔 진짜야. 그의 눈은 여전했다. 게으른 개구쟁이의 눈.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형.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내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형의 부동산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그는 럭셔리 빌라라고 포장한 사실은 재개발 구역에 싸구려 아파트를 팔아치우려 했다. 클라이언트는 부유한 중년 남성들. 나는 법률 자문을 맡았다. 표면상으로는, 속으로는 나는 그 계약서의 미세한 함정을 파놓았다. 강제 매매 조항 법적으로 허점 없는 하지만 형의 무능함을 드러낼 트릭. 이게 뭐야, 지은아? 왜 이렇게 복잡해? 형이 서류를 보며 투덜거렸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코워킹 스페이스. 화려한 인테리어지만 직원은 형 혼자.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형, 이게 표준 계약이야. 안전하게 하려면. 속으로는 웃었다. 안전. 형에게는 독약이었다. 부모님은 형의 사업을 위해 집을 팔았다. 아니, 담보로 잡혔다. 태민이가 이번엔 성공할 거야. 내가 도와주니 더 그렇고. 아빠의 전화.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끊었다. 그날 나는 은밀히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 김태민 씨의 사업,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중개인은 눈을 반짝였다. 증거는 나는 USB를 건넸다. 형의 옛 횡령 기록. 사업이 궤도에 오르려던 순간 폭풍이 몰아쳤다. 한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파기했다. 이 빌라는 재개발 대상이 아니라고? 속였어.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뉴스에 실렸다. 부동산 사기 의혹, 김태민 대표. 부모님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 심장마비.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아빠가. 집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왜 형을 그렇게 만들었어? 결국 터져나왔다. 나는 웃었다. 엄마, 형이 스스로 한 거예요. 제가 왜?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내 눈은 형처럼 게으르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형은 나를 찾아왔다. 술 취한 채, 동생아, 내가 배신했어? 그 중개인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움켜쥐었다. 나는 뿌리쳤다. 형, 증거가 있었어요. 당신의 과거, 형의 눈에 사리가 스쳤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나가세요.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지은아, 5억만. 가풀게 그의 무릎 꿇는 모습.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차용증 쓰세요. 그리고 이자 20% 형이 서명했다. 그 서류는 내 무기였다. 법적으로 완벽한 형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 시간이 흘렀다. 나는 로펌을 키웠다. 이제는 중견급. 클라이언트는 재벌 3세부터 정치인까지. 성공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부모님의 실망한 얼굴, 형의 게으른 미소. 나는 상담사를 만났다.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가족에 대한 분노 후 그녀의 말 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정의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사무소로 왔다. 늙고 초췌한 모습. 지은아, 태민이가 자살 시도했어. 내 탓이야, 자살. 형의 그 몸으로? 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엄마, 형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예요. 엄마가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우리는 내가 형을 도와주길 바랐을 뿐이야. 도와주다. 내 인생을 바친 게? 나는 엄마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형의 아파트로 갔다. 문이 열려 있었다. 형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빈 병들. 형, 내가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왔어. 죽일 거야. 그의 웃음. 나는 앉았다. 아니.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형의 과거, 부모님의 편애, 내 고통. 형은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알았어. 내가 쓰레기라는 거? 그 순간 동정심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짓밟았다. 형, 이제 갚을 때예요. 차용증을 내밀었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복수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정한 복수. 형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율 20%는 법적으로 허용된 한계. 하지만 형의 무능함 앞에선 살인 무기였다. 매달 상환일, 형은 내 사무소로 기어들어왔다. 이번 달은. 다음에 그의 변명. 나는 미소 지었다. 형, 계약이에요. 그리고 압류 통지를 보냈다. 형의 차, 그의 작은 아파트. 하나씩 사라졌다. 부모님은 알게 됐다. 아빠가 퇴원한 후 집으로 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아. 아빠의 목소리. 약해진 몸으로 소리치려 애쓰는 모습. 엄마는 울었다. 가족을 이렇게 망치다니? 내가 악마야, 악마. 나는 웃었다. 아빠, 엄마. 여러분이 먼저 나를 악마로 만들었어요. 형을 위해 내 미래를 버리라고 강요한 거? 회상 속으로 돌아갔다. 대학 졸업 후 로펌 인턴 때 나는 대형 사건을 맡을 기회가 왔다. 재벌 회장의 이혼 소송. 승소하면 파트너 트랙. 그런데 형의 카페가 파산 위기.
부모님의 전화. 지은아, 내가 안 도우면 태민이가 죽을지도 몰라. 과장된 말. 나는 사건을 포기했다. 동료의 비웃음. 가족주의? 그게 변호사냐. 그날 내 경력은 꺾였다. 우리는. 내가 강하니까 아빠의 변명. 강하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저는 자유예요. 여러분의 짐에서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형은 점점 무너졌다. 그는 알바를 뛰기 시작했다. 카페 바리스타. 아이러니했다. 그가 훔친 내 꿈의 자리. 고객들이 사장님 하며 웃었다. 형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직원입니다. 그 소문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일부러 그 카페에 갔다. 커피 주세요. 형의 손이 떨렸다. 지은아, 나는 마시며 말했다. 맛있네. 형, 이제야 제 맛이야. 복수의 쾌감은 중독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밤에 혼자 누워 나는 물었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상담사는 말했다. 분노는 불입니다. 소멸시키지 않으면 자신을 태웁니다. 나는 그녀를 그만뒀다. 불. 이 불은 가족의 집을 태워야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의 옛 연인이 나타났다. 수진. 그녀는 형의 횡령 피해자 중 하나였다. 지은 씨, 당신 오빠 때문에 제 인생이 망쳤어요.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도와줄게요. 함께 우리는 동맹이 됐다. 수진의 증언으로 형의 과거 재심리가 시작됐다. 감옥 복귀 위기. 형이 알았을 때 그는 미쳤다. 내 사무소에 쳐들어와 소리쳤다. 너, 수진이랑. 배신자 새끼들.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이번엔 맞았다. 뺨이 부었다. 직원들이 달려들었다. 형은 끌려나갔다. 경찰서. 폭행죄. 나는 고소하지 않았다. 그냥 풀어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형의 기록에 또 하나의 얼룩. 부모님은 다시 애원했다. 지은아, 태민이를 용서해. 우리는 다 잘못했어. 아빠의 편지. 손 떨리는 글씨. 나는 찢었다. 용서. 그건 약자의 무기. 나는 강자였다. 그러나 고조는 다가왔다. 형의 최후의 발악. 그는 부모님을 이용해 나를 협박했다. 내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갈게. 내가 빚 탕감 안 하면 그의 문자.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부모님의 집에 불이 났다. 방화. 형의 집 아빠가 다시 병원으로. 중퇴. 병실에서 엄마가 무릎 꿇었다. 제발. 태민이를 잡아줘. 하지만 용서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제 차례예요. 여러분이 형을 선택한 대가. 병원의 불빛은 차갑게 내 얼굴을 비췄다. 아빠의 호흡기 소리가 리듬처럼 울렸다. 모니터의 피익 소리.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나는 문가에 서 있었다. 그림자처럼. 지은아, 엄마의 속삭임. 나는 다가갔다. 아빠는 깨어날까요? 내 목소리도 차가웠다. 의사는 말했다. 화상과 흡연으로 폐가 손상됐어요. 회복 가능성은 50%. 50%. 그 숫자는 내 복수의 무게를 재는 저울 같았다. 형은 잡혔다. 방화 미수. 하지만 그는 내가 아니야. 지은이가 꾸민 거야. 소리쳤다. 부모님은 믿었다. 태민이가 왜 집에 불을 질러? 내가 함정판 거지. 엄마의 비난. 나는 피곤했다. 증거는 경찰이 말해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다.
형의 변호사는 나였다. 아니, 내가 맡았다. 왜? 재판장 물음.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기 때문에 법정은 술렁였다. 형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증인을 불렀다. 수진. 김태민 씨가 제게 지은을 무너뜨리자라고 했어요.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증인. 중개인. 방화 도구를 샀습니다. 형은 무너졌다. 아니야. 나, 미안해. 그의 울음. 판결. 7년 실형. 형은 끌려가며 나를 봤다. 동생아. 왜? 나는 속삭였다. 형, 이게 균형이에요. 법정을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상실. 가족의 끈이 끊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나를 피했다. 너 때문에 그녀의 중얼거림. 나는 참았다. 이제 복수의 다음 단계? 부모님의 재정. 그들은 형의 사업으로 모든 걸 잃었다. 은퇴 자금, 집, 모든 것, 아빠의 치료비는 내 돈으로.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엄마, 스스로 해결하세요.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60대의 편의점. 손님들이 할머니, 왜 일하세요? 물었다. 그녀는 울었다. 아빠는 깨어났다. 하지만 다리 하나를 잃었다. 휠체어. 지은아, 내가. 우리를 벌준 거냐? 그의 물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공정하게. 그 후, 나는 결혼했다. 아니, 약혼했다. 민준. 로펌 동료. 그는 나의 어두움을 알았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어. 그의 손,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했어요. 제 방식으로 하지만 밤에 그는 물었다. 복수는 끝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끝. 아직. 예상치 못한 반전. 형의 감옥 편지. 지은아, 나 사실. 부모님의 비밀을 알아. 내 출생 비밀, 출생 비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편지 속 너는 입양아야. 부모님은 나만 진짜 아들로 봤어. 거짓말? 아니, 진실. 옛사진, DNA 검사 결과 첨부.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헛된 건가?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내 복수가. 가족도 아니었어. 그는 안아주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자. 하지만 분노는 재점화됐다. 부모님은 나를 속였다. 형은 알면서도 이용했다. 나는 감옥을 갔다. 형을 만났다. 왜 이제야? 형의 웃음.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의 고백.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지만 너를 도구로 봤어. 나는 칼을 찾지 않았다. 대신 고마워. 형 딕의 마지막 퍼즐이야. 출생 비밀은 내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물었다. 김지은. 아니, 그냥 지은. DNA 결과는 명백했다. 부모님은 30년 전 불임으로 나를 입양했다. 하지만 형이 태어나자 나를 여동생으로 포장했다. 편애. 그건 혈연이 아니었다. 그냥 편의. 부모님을 대면했다. 아빠의 휠체어 앞 진실을 말하세요.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내가. 우리 피가 아니지만 사랑했어. 사랑. 나는 소리쳤다. 사랑이라면 왜 형만? 왜 내 인생을 희생시켰어? 아빠의 한숨. 태민이는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어. 너는 강했으니까 강하다. 그 단어는 이제 증오였다. 나는 떠났다. 모든 연락 끊음. 로펌은 더 키웠다. 이제는 서울 최고.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민준의 결혼 제안. 함께 새 출발하자. 나는 수락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엄마가 왔다. 지은아, 축복해. 그녀의 손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요. 형의 편지가 또 왔다. 지은아, 부모님 병들었어. 용서 안 해. 나는 찢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스멀스멀. 상담 재개.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됐어요. 그녀의 말, 나는 물었다. 어떻게 끝내? 용서. 자신을. 그러나 운명은 비틀렸다. 아빠의 사망. 신부전. 장례식. 엄마 혼자. 형은 감옥.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유서를 봤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우리 진짜 딸이었으면 미완의 문장.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엄마를 만났다. 작은 원룸.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녀의 고백. 내가 상처받을까 하지만 태민이를 너무 사랑했어. 내 탓이 아니야. 우리는 울었다. 포옹. 하지만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형, 아직. 출소가 다가왔다. 5년 후, 나는 기다렸다. 형이 나왔다. 거리에서 만났다. 동생아, 그의 모습. 늙고 초췌. 형, 이제 끝내요. 나는 제안했다. 함께 사업. 하지만 이번엔 공평하게. 형의 눈 희망.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함정. 사업 시작. 카페 체인 재건. 나는 자금을 댔다. 하지만 계약에 숨긴 조항. 형의 무능함이 드러나면 모든 소유권 나에게. 형은 열심히 했다. 고마워, 지은아. 그의 변화. 진심. 하지만 과거가 되살아났다. 옛 피해자들 소송. 형의 이름으로. 나는 변호 안 했다. 스스로 싸워. 형의 절망. 왜? 이제 용서한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용서. 그건 환상이야. 고조. 형의 자살 시도. 다시. 병원. 엄마의 애원. 제발. 태민이를 살려. 나는 결단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조건은 영원한 굴복. 형의 회복은 느렸다. 병실에서 그는 변했다. 지은아, 나 모든 걸 포기할게. 너한테. 그의 눈물. 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의 간청.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는 합의했다. 형의 재산 포기, 부모님의 양육권 나에게 아니, 이제는 나 혼자. 사업은 내 손에. 카페 체인은 폭발적 성공. 나는 CEO. 민준과 결혼, 아이 낳음. 새 가족. 하지만 옛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밤의 꿈, 형의 웃음, 부모님의 편애. 10년 후, 형은 작은 마을로. 홀로. 편지. 행복하니? 나도 이제 평화로워. 나는 답했다. 네, 끝났어. 하지만 정말? 최후의 반전. 엄마의 고백. 죽기 전에 태민이, 내 진짜 오빠 아니야. 너처럼 입양, 충격. 모든 게 허망. 혈연 없던 가족. 복수도, 사랑도. 나는 아이를 안고 한강 다리. 엄마가 강해질게. 바람이 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 정의. 그건 각자의 선택. 내 선택은 용서. 늦은, 하지만 진짜. 에필로그. 서울의 봄 카페 창가. 아이의 웃음. 나는 미소. 이게 내 복수야. 평화로운 승리.